철도 강국이라 불리는 일본의 지하철은 차분하고 질서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일본인들은 외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했는데요. 일본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가만이라고 했습니다. 가만의 개념은 간단히 말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인내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조화로운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선 이를 서로에게 기대하는 의무이자 성숙의 신호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인들은 불쾌한 직장에서 버티거나 짜증나는 동료를 참아야만 하고, 일본의 지하철에서는 시끄러운 승객이나 나이 등 새치기꾼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일본의 한 전문가는 너무 많은 가만은 우리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때로는 너무 많은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면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어 정신 건강에 관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종종 실패로 여겨지는 탓에 사람들이 올바른 치료를 받지 못한 분노가 폭발로 이어져 가정폭력 혹은 직장폭력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불만이 쌓여가는 상황이 되고 타인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상황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지하철은 일본의 가만이 만든 조용한 고독함이 흐른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는 지난 4월 한국 지하철에서 벌어진 일을 보도하며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일본인들은 일본에 비해 한국의 지하철에 매너가 없고 시끄럽다고 비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국 지하철에서 울린 기관사의 목소리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 곳곳 감동적인 3, 4호선 기관사님 멘트라는 제목의 글이 공개됐습니다. 글쓴이 A씨는 지하철 3호선 기관사님 안내방송 너무 감동이다 라며 말문을 열었는데요. 그는 기관사가 방송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핸드폰 보지 말고 바깥 야경을 구경하세요. 힘들고 속상한 거 있으면 이 지하철에 두고 내리세요. 모두 싣고 가겠습니다.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A씨는 유독 진상이 많은 날 종종 울면서 퇴근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힘든 하루를 보내며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기관사의 멘트를 듣고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방송으로 흘러나오는 기관사의 따뜻한 위로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기관사의 말은 꼭 자신에게 해주는 말 같았습니다. 또한 기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극장에 앉아 계십니다. 어지럽고 시끄러운 일들은 영화 시작 전에 나오는 광고들입니다. 곧 여러분의 인생이 영화처럼 멋지게 상영될 예정입니다. 저희 열차 현재 한강을 지나고 있습니다. 슬픔과 힘듦은 모두 강에 던져버리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철 내 사람들은 기관사의 따뜻한 멘트에 잠시나마 창문 너머 한강을 바라보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A씨는 멘트 듣고 거의 오열했다며 날 때린 진상, 죽어도 잊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멘트 들으니 잊게 됐다 라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감의 댓글을 남기며 자신의 일화를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한 누리꾼은 3호선 기사님 가끔 시도 읽어주시고 좋은 글귀도 읽어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누리꾼은 어느 날은 퇴근길에 기관사님이 여러분 현재 지하철 에어컨 최대로 틀었으니 이 더운 날 열심히 돌고 있는 에어컨에게 화이팅 해주세요. 에어컨 화이팅이라고 말해서 객차에 있던 사람들 빵 터졌다라며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고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지루한 전철 속에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멘트를 건네는 기관사의 안내방송은 여전히 많은 이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 기사가 뒤늦게 일본에 공개되자 감동했다며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좋은 이야기잖아요. 말에는 힘이 있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차피 말한다면 긍정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싶어요. 좋은 말이네요. 걸으면서 스마트폰 보는 것은 위험하다 보다. 스마트폰을 보는 것보다 경치를 보세요가 마음을 울리네요. 일본에서도 이런 말을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일본인들은 정감이 넘치는 한국 지하철의 분위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또한 많은 해외 언론들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지하철을 타면 놀라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요. 바로 스크린도어에 써진 시의 글귀들입니다. 한국 지하철은 자살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을 위해 2008년부터 스크린도어를 설치했는데요. 2008년 문예평론가이자 교수인 김재홍 교수는 정부가 문에 붙는 광고 수를 줄이고 대신 시로 공간을 채우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스크린도어에 한국은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따뜻한 시를 읽을 수 있게 해주면서 삭막한 마음 한구석에 따뜻한 감성을 심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1,500여 명의 시인에게 본인의 작품 중
가장 좋아하는 작품을 추천받아 게시했지만 이 게시 사업이 한국 시민들의 호응을 얻자 미처 참여하지 못한 일반 시민들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잡지 아틀라스 옵스쿠라는 지하철에 걸리는 시를 쓰는 일반인을 취재해서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76세의 김승열 씨는 서울 전역의 소수의 공공장소에 지속적인 인상을 남겼다며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는 수십 장의 시를 산길과 보행자 전용 도로에 게시했다고 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빨간 우표와 순수한 아마추어 시인이 공유한 컬렉션이라는 레이블이 새겨진 시는 도시 계획이나 공동 예술 프로젝트처럼 보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무대, 자신이 어떤 식으로든 기념하고 싶은 친구나 지인들에게 바치는 작품들이었습니다. 정식으로 작품을 발표한 적이 없는 무대시는 사람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내 시를 전시하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했는데요. 명예는 달콤하겠지만 내 능력이 어떤 명성도 얻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읽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매체는 수십 년 전 한국은 대부분 농업사회였지만 급속한 현대화로 인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선진화된 국가 중 하나로 변모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공공장소에서 시가 지속되는 데에는 옛날의 특성이 있다면서 시는 가장 기대하기 힘든 장소에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시는 호스텔방과 식당 창문, 자연 산책로 및 유원지 산책로의 휴게소, 도시 광고판은 물론 서울 지하철의 승강장 스크린도어에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편리한 최첨단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면서 여기에 아날로그 감성의 실을 입혀서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글귀를 보여주어 진정한 안정감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의 스크린도어가 부럽다면서 여기에 시를 써놓는 것도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비즈니스 인사이더 기자 케이트 테일러는 정말 서울 지하철이 세계 최고인지 일주일 동안 경험한 내용을 기사로 썼습니다. 그는 서울 지하철의 편리함과 놀라운 시설에 대해서 놀랍다고 말하면서 거의 모든 역에는 열차가 역에 들어올 때만 열리는 플랫폼 스크린 도어가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는 매년 수십 명의 사람들과 셀 수 없이 많은 휴대폰, 에어팟, 쓰레기 조각이 지하철 선로에 떨어집니다. 문에는 종종 귀가 먹먹해지는 뉴욕시 지하철역보다 훨씬 더 조용하게 역을 만드는 추가 보너스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화면에서 다음 열차가 언제 도착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차가 언제 올 것인지 알려주는 표지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종종 무기한 기다리거나 과밀한 기차가 지나가도록 내버려두고 다음 기차를 탈 수 있기를 바라는 뉴욕에서와 달리 기차를 5분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열차가 출발할 때 역에서 음악 큐와 한국어와 영어로 열차가 들어오는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케이트 테일러는 한국 지하철에만 있는 임산부 전용 좌석에도 주목했는데요. 기차에 임신한 사람이 없으면 밝은 분홍색 좌석이 비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지하철은 세계 최고의 시설만이 주목을 받았지만 이제는 친절한 기관사의 위로의 멘트와 스크린도어에 그려진 일반인의 시, 그리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좌석까지 사람을 위한 지하철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지하철에 대해서 극적여본 극적인이었습니다.